아침에 레위는 모스크바를 떠나 그날 저녁으로 집에 돌아왔다. 도중 기찻간에서 그는 곁에 앉은 사람들과 더불어 정치상의 이야기나 신설된 철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역시 모스크바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념과 자신에 대한 불만, 무언지 모를 일정의 수치감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마을 정거장에서 차를 내려 카프단의 깃을 추켜세운 애꾸는 마차부 이그나트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거장의 창문으로 비켜드는 흐릿한 햇빛 속에서 모전을 깐 자기 썰매와 꼬리를 동여맨 데다 방울과 술이 달린 마구를 씌운 자기 말을 발견하고 마차부 이그나트가 썰매에 말을 메우면서 청부인이 왔다는 둥 젖소빠와가 송아지를 낳았다는 둥 마을의 새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자 그는 차츰 어지럽게 뒤엉켰던 머릿속이 조금씩 트이고 수치감과 자신에 대한 불만마저 어지간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처음 이그나뚜와 자기 말들을 보았을 때부터 벌써 그는 이런 감을 느꼈다. 그러던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일부러 가져온 모피 외투를 입고 썰매에 올라앉아 모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앞으로 분부해야 할 자기 마을의 일들을 이것저것 궁리하며 지금은 로쇠하였지만 여전히 꽤 팔팔한 전에 기마였던 견말을 바라보면서 썰매를 달려갈 즈음에는 그는 이미 근본 자기 일신상에 일어난 일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자기라는 인간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음을 느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인간으로도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다만 과거의 자기보다 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우선 첫째로 오늘부터 자기는 결혼 생활이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한 그런 턱없는 행복은 바라지 않으리라. 따라서 현재의 생활을 그처럼 등한히 하지 않으리라고 그는 단단히 마음을 다지는 것이었다. 둘째는 다시는 그런 결코 추악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고 그는 결심하였다. 방금 구원을 하려던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옹졸한 정욕을 생각하며 몹시 쑥스러운 감을 느끼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니콜라이 형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 형을 잊지 말고 그의 동정을 보살피고 안부를 알아두었다가 그가 곤란에 부닥치게 되면 언제든지 방조를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그는 진작 감촉하고 있었다. 이 밖에 또한 공산주의에 대한 니콜라이의 논의도 역시 신중히 고찰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경제적 조건에 개절한 부질없는 망상이라고 간주하여 온 터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일반 인민들의 가난한 처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풍부한 자기 생활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 그는 자기가 완전히 옳은 인간이라는 뻐젓한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곱절더 많이 일하고 1층 더 사치를 삼가하리라고. 물론 종전에도 많이 일하였고 또 그리 사치한 생활은 안 하였지만 혼자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자기에게 있어 실행하기가 더없이 수월할 듯이 생각되어 그는 도중 줄곧 가장 유쾌한 공상에 잠겨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는 이렇듯 보다 훌륭한 새 생활에 대한 희망이 용솟음치는 씩씩한 기분으로 밤 8시가 되어서야 자기 집에 당도하였다. 그의 집에서 가사관리인의 역할을 맡아보고 있는 늙은 유모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방 들창에서는 집 앞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모는 아직 자지 않았다. 유모가 깨우는 바람에 부시시 일어난 꾸지마는 잠에 취한 눈을 비비며 발을 벗은 채 바깥 현관으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새 따종의 사냥개 라스카는 하마터면 꾸지마를 떠받아 넘길 뻔하면서 꾸지마를 떠받아 넘길 뻔하면서 후닥닥 뒤따라 뛰쳐나오더니 쿵쿵 짖어대면서 레윈의 무릎에다 몸뚱이를 비비대기도 하고 닝큼닝큼 뛰어오르며 그의 가슴팍에다 앞다리를 올려놓으려다가는 말군하는 것이었다. 에구, 빨리도 다녀오셨수다라, 도련님. 하고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말하였다. 집 생각이 나서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
나그네질도 좋지만 역시 제 집이 제일이지. 이렇게 레위는 대답하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다. 뒤미처 촛불을 가져와 서재 안은 차츰 환하게 밝아졌다. 그러자 집사슴 뿌리며 책이 빼곡이 들어찬 서가며 진작부터 통풍구를 손질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여태 그냥 미루어온 난로며 부친의 퇴물인 소파며 큼직한 책상과 그 위에 펼친 대로 있는 책이며 깨어진 재떨이며 그가 글을 쓰다만 노트며 이런 낯익은 물건들이 희미한 불빛 속에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일순간 자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줄곧 공상하여 온 그 새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혹이 생겼다. 마치도 이 모든 낡은 생활의 잔재들이 그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하였다. 안 된다. 넌 우리 곁을 떠날 수도 또 다른 인간이 될 수도 없다. 넌 과거에 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온갖 의혹과 자신에 대한 끝없는 불만과 자기 생활을 시정하려는 공연한 시도와 거듭되는 실패와 타고나지도 못한 허망한 행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 허덕이는 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물건들이 속삭이는 말이었고 한편 그의 심중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었다. 과거에 구애될 것은 없다. 또 얼마든지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 심중의 목소리를 쫓으면서 그는 한 푸트짜리 아령이 2개 놓여있는 방구석으로 가서 체육가들처럼 능숙한 솜씨로 그것을 쳐들며 자기 몸에 원기를 붙여보려 하였다. 그러자 문 밖에서 삐걱삐걱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불이 나게 아령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마름이 들어오더니 그간 변거 없이 만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만 한 가지 고장은 새 건조기에 넣은 메밀이 반쯤 타버렸다고 덧붙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는 레윈의 부활을 돋구었다. 새 건조기는 레윈이 손수 조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그의 고안에 의한 것이었다. 마름은 언제나 이 건조기 만드는 것을 반대하여 온 사람인지라 내심으로는 잠옷 득이하여 메밀이 타버린 사연을 전하는 것이었다. 한편 레윈은 메밀이 타버린 것을 오직 자기가 몇백 번 입이 닳도록 일러둔 그 대책들을 취하지 않은 탓이라고 굳이 확신하여 마지 않았다. 그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마름에게 단단히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매우 중대하고도 기꺼운 경사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젠가 가축 전람회에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온 우량종 젖소인 빠와가 송아지를 낳은 것이었다. 야, 꾸지마, 모피 외투를 주게. 그리고 당신은 초롱불을 가져오도록 일러주오. 좀 가 구경해야겠소. 이렇게 그는 마름을 보고 말하였다. 우량종의 젖소들을 위한 우산은 집 뒷뜰에 자리잡고 있었다. 라일라크 꽃나무 곁에 쌓인 눈더미를 애돌아 뜰을 가로질러 그는 우사 쪽으로 갔다. 모진 추위에 꽉 얼어붙은 축사문을 열어 제치자 시커무레한 두업 냄새가 확 풍기는데 눈설은 초롱불빛에 놀란 젖소들이 깨끗한 집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몸을 움직였다. 화란종 젖소에 반반한 검은 점 박힌 넓은 잔등이 피뜩 눈앞에 얼른거렸다. 황소 베르쿠트는 콧뚜레를 끼운 채 엎드려 있다가 움찔 일어설 듯한 기미를 보이더니 다시 고쳐 생각한 모양으로 다만 사람들이 곁을 지나갈 때 두어 번 씩씩거리며 코를 불었을 뿐이었다. 생김이 흠할 데 없이 번듯한 데다 하마처럼 채통이 큰 벌거니 젖소 빠와는 궁둥이를 돌려대고 앉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건드릴세라 송아지를 가리워주면서 킁킁 내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레위는 울 안으로 들어가 빠와를 이모저모로 천천히 살펴보고 나서 얼룩얼룩 붉은 점이 박힌 송아지를 붙잡아 휘청거리는 껑충한 다리로 일코어 세워보았다. 빠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맹 하고 울음소리를 터뜨리려 하더니 레윈이 송아지를 돌려주는 바람에 마음이 놓이는 듯 무섭게 한숨을 몰아쉬며 껄껄한 혓바닥으로 송아지를 핥아주기 시작하였다. 송아지는 젖꼭지를 찾느라고 엄마 사추리에
코를 틀어막고 가느다란 꼬리를 휘둘렀다. 엄마 사추리의 코를 틀어막고 가느다란 꼬리를 휘둘렀다. 여길 좀 비추게, 표도르. 초롱불을 이리로 가져와. 하고 송아지를 두루 살펴보면서 레위는 말하였다. 신통이 에미로군. 신통이 에미로군. 털색이 애비를 닮은 건 좀 안 됐지만 그놈 참 잘도 생겼다. 허리가 늘씬하고 아랫도리도 넓고 와실리 표도르비치 과연 멋있게 생겼지? 어떻소? 그는 송아지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흐뭇한 나머지 메밀건으로 하여 품었던 노여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마름을 쳐다보았다. 그야 어느 편을 담건 나쁜 놈이 나올 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청부인 세면이 주인님 떠나신 이튿날 여기 왔습지요.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시고 일을 처리하야겠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하고 마름이 말하였다. 기계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 가지 질문은 레윈을 방대하고도 복잡한 가사에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로 끌고 갔다. 그는 우사를 나서는 길로 곧 사무소로 나가서 마름과 청부인 세면을 상대로 잠깐 상론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2층의 객실로 올라갔다.